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불임이 되어서 자식이 없는 이름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 이름의 주파수에서 발현되는 그 파동의 에너지가 어, 너무나 많이 현재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그 제가 25년 전에 자음으로 배웠을 때는 그 풀이하는 방식이 모음이 있을 때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자음으로 했을 때는 풀이했을 때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모음으로 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안 하고 왜 이렇게 미루고 그럴까 하고 하다가 우연히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봤더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선천운에서는 자식이 있는데 이름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에서 자꾸 자식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 미룰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던 일을 진행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니까 지금 승진해야 되니까 승진해서 일이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식을 낳기를 미루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다 이름에서 자식이 없게 되면 그런 현실적으로 자식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이름은 어떤가요? 이분은 제가 주제가 불임이 되어서 자식이 없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선천운에서 보면 이분이 자기 뿌리가 되는 것과 그다음 자식이 없어요. 자식운이 약해요. 즉 자기 건강이 약하고 파동이 주는 이 주파수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고로 파동이 주는 자식에 대한 주파수가 없다 보니까 자식운도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분은 부모 덕도 약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식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고 애를 쓰는 이름이었어요. 이분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식이 안 받쳐주고 자궁도 약해요. 이름에서 보면. 그래서 이분이 자궁의 임신으로 인해서 불임이 되었고 자식이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에서 자식이 다 깨져 있잖아요. 즉 자식에 대한 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름에서 보면 내 건강이나 자식을 임신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파동의 주파수가 균형이 깨진 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이분이 성하고 이름을 같이 부르면 남편 덕도 있고 남편 덕은 있어요. 근데 남편 복은 좀 약하죠. 근데 남편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피곤해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 가정을 꾸릴 때 나름대로 열심히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여성이죠. 근데 가정적으로 헌신을 했을 때 이 본인은 굉장히 완벽하게 일처를 하면서도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때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어때요? 건강도 몸에서 수술 수도 한 몇 번 있어요.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 이름이나 사주나 동일해요. 이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이름은 어때요? 내 건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 복이나 배우자 복, 자녀 복, 재물복, 명예 등 이렇게 직장운이죠. 모든 인생사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에서 균형이 다 깨지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복이 깨지기 마련이에요. 즉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즉 이름도 균형을 잃으면 어떠한 흉액이 오더라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름이 하늘과 땅의 그 기운이 같은 이름, 이런 띠에 해당이 되죠. 어때요? 여기 앞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그런 띠에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 더 커요. 사주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편중된 사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균형이 깨지면 가족 간의 남편복, 부모복, 뭐 자식운, 재물복, 직장운 이런 것들이, 또는 자기의 건강 이런 것이 다 깨져요. 균형이 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어떤 흉액이 오더라도 피해 나갈 수가 있는데, 즉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균형을 잘 이루면 잘 피해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한번 사주를 볼까요? 사주에서는 이분이 사주에서도 자기 뿌리가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뿌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자식은 있어요. 이분이 자식은 있는데 이름에서 자식이 다 깨졌죠. 이분이 또 자식을 잉태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식을 낳게는 자식을 임신했을 때 잘 내 몸에서 내 뱃속에서 잘 키워서 출산하기까지는 내가 건강이 굉장히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서도 자기 뿌리가 약하고 자기 에너지가 약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주에서 자식은 있는데 어때? 자식이 토국수 맞았죠? 그러니까 자식이 굉장히 약한데 자식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올 때, 또 사주에 자식이 있으니까 운을 받을 때 이분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운의 이름에서 자식이 다 깨져 있다 보니까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을 하는 바람에 불임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사주를 또 같이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 다짐 한글 성명하기 결국 사주 없이도 이름을 상담할 수가 있는 그런 강의법이 있어요. 그런 교수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사주를 모르더라도 본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주를 많이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재밌다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쉽다고 하고 또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자식을 낳는 운은 이때만 있었죠. 이때. 이 사주 자체에서는 자식을 낳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는 밍크 코트를 입어야 될 때,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될 때, 내복을 입어야 될 때가 뭐냐? 겨울이잖아요. 또 수영복을 입어야 될 때는 여름이에요. 다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돼요. 누구든지 다 때가 와요. 먼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불행도 일찍 겪냐 늦게 겪냐, 그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이런 명리학이고, 명리학 안에는 사주와 이 성명학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 지지가 같은 띠들은 이혼과 부도, 파재 이런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겪을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부분이 약하고, 원래 이런 이름은 이혼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하고 이름하고 같이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랬을 때 성 따로 이름 따로 불렀을 때 이분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기는
어려운 이름이고 또 이름만 따로 부른다 하면 결혼을 한 번, 두 번 해도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40대 중반쯤에 결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많은 액땜을 했다고 보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은 건강도 어때요? 자궁 유방 또는 혈액순환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이 그래서 좀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정신과 그런 약도 지금 현재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정적으로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여자라고 했잖아요. 본인도 굉장히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신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때?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재물은 없어요. 사주에선 재물이 있죠. 사주에선 재물이 있는데 결국 이분은 사주보다 못한 이름이 된 거죠. 이분이 집이 두 채래요.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집이 두 채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집은 두 채 될 수 있지만 이분은 자기가 어딘가 소속이 돼서 열심히 뭐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알뜰하게 해서 자기 몸도 안 아끼고 자기 몸도 보살피지 않으면서 알뜰하게 해서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네요. 그랬더니 아주 이분은 정말 알뜰하게 해서 자기 몸을 좀 약간 혹사시키면서까지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면 그 정도는 좀 혹사가 아닌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생각 차이죠. 그랬을 때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쓸데없는 거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다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부부는 나름대로 괜찮지만 이분이 많이 참는 거죠. 많이 참고 부부간에 사실은 해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해로하기는 좀 힘들다. 해로하기 하기 힘들다. 이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의사래요. 그래서 본인이 의심이 많아서 약도 본인이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이 사별, 이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헤어지는 방법 중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사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사주보다 이름이 안 좋다.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름을 좀 개명하면 또 개명해도 63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러줘야 되겠어요. 녹음을 해서 정말 녹음 한 10개 정도 사서 그냥 쫙 틀어놓고 여기저기 녹음해서 다 조용히 틀어놔줘서 개운의 효과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이제 사주를 물론 통해서 제가 개명하지만 이 개명하고 나서 그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녹음을 많이 해서 여러 개 틀어놔주면 남한테 이름 불러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